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저 오늘 학교 갑니다. 아니, 졸업했는데 무슨 학교냐고요? 요새 버려진 학교에서 즐거운 놀이와 배움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학교에 가서 재밌게 놀아보도록 할게요. 랄라. 국민학교라 불리며 추억이 묻어있는 곳. 그때 그 시절은 지나고 세월이 흘러 학생은 떠나 학교만 남았는데요. 이젠 체험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친구들과 함께하는 배움의 공간이 된 놀라운 폐교의 변신. 지금 새로운 꿈을 키우는 학교로 가자. 전북 폐교의 변신. 수업종이 울립니다. 학교 가야지. 우와, 콩닥콩닥 너무 귀엽다. 콩닥콩닥을 보니까 내 마음도 콩닥콩닥. 콩닥콩닥 뛰는 마음으로 등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학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건물도 완전 최신식이고 정원도 있고 당나무도 있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당나무가 어딨나요? 네, 이 나무들이 당나무예요. 이거요? 네. 당나무가 그렇게 흔한 나무는 아니라서 사람들이 보통 오시면 당나무부터 구경하세요. 그러면 콩닥콩닥 당나무 한지 체험관은 좀 어떤 곳인가요? 여기에서는 세계문화유산인 한지 제작 체험을 할 수 있고 VR, 메타버스 등 미래교육까지도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작년 6월에 개관한 이후로 월 평균 700여 명의 체험객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어서와. 이런 폐교는 처음이지. 와, 실내가 깔끔하게 세단장하고 미래 세대에 맞춘 교육장소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여기 처음 와봤는데 혹시 어디부터 보면 될까요? 여기 역사관부터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요? 네, 이쪽으로 같이 이동하시죠. 옛 교실을 활용한 대수 역사관. 다녔던 궁금하다 학생들의 궁금해. 이름표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대수 국민학교로 시간여행 가는데요. 졸업생들이 기증한 물품으로 소중하게 꾸며진 곳이랍니다. 그때 그 시절 사진만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낫네요, 이게. 너희 금 넘어오지 마. 짝꿍아, 그때 생각나? 선생님 여기 와보니까 여기 책상도 그렇고 칠판도 있고 졸업사진도 이렇게 있다 보니까 되게 고즈넉한 것 같아요. 대수초등학교는 1948년에 개교를 해서 2006년에 폐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는 그때 그 당시의 학교 모습을 그대로 보존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 상태입니다. 옛 시절 그리운 향수를 주는 이곳은 졸업생도 자주 찾는 곳이랍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종이는 봤지만 종이 원료 당나무는 처음인데요. 전통 한지 만들기 도전해 봐야죠. 백피를 잘 하나씩 이렇게 잡아서 살살살 벌려보세요. 닭섬유가 잘 응집되도록 하려면 뚱땅뚱땅 망치질 잘해줘야 돼요. 이 망치 두들기는 게 원래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오면 전 과정을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재료 뭐였죠? 황촉규. 닭섬유를 잘 붙게 해줄 닭풀, 황촉규도 배우는데요. 체험이 살아있네. 그래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내려가서 이때는 물을 푸고 왼쪽 오른쪽으로 닭섬유와 닭풀이 잘 엉기도록 쉐킷 쉐킷. 그런 뒤 닭섬유를 잘 떠서 흔들어줍니다. 해주세요. 또 리듬감 하면 저거든요. 제가 한번 혼자 해볼게요. 네. 죄송하지만 네네. 양쪽으로 기울이게 하면 뭉칩니다. 예. 딴짓하는 어린이 선생님께 꼭 혼나더라. 한집안에서 조심히 뗀 한지를 강풍에 잘 말려주는데요. 한지 한 장 만드는데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죠. 마무리로 뜨거운 열판에 넣고 10분만 기다리면 한지는 완성됩니다. 어머님, 여기가 폐교인 거 알고 계셨어요? 폐교를 활용하니까 공간 활용도 잘 되는 것 같고 특히나 한지 체험을 하니까 애들한테도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내가 만든 한지에 그림도 그리고 색칠해서 꾸며볼까요? 예쁜 연필꽂이도 완성! 와, 학교에서 진짜 신나게 놀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다음 학교로 전학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루랄라. 폐교의 변신 찾아 전학 간 학교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지키는 저곳!
아니 여기도 폐교가 멋지게 변신을 했다고 해서 와봤는데 여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곳 고창 3인 안전체험관은 1989년에 3인 초등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종합학습원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다가 최근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3인 안전체험관으로 변경되어서 현재 안전체험 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이네요. 그럼 혹시 체험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서 그 학생들과 교직원들 통틀어 단체 교육 신청을 통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 체험관으로 변신해도 아이들이 뛰어다니던 복도 모습은 남아있네요. 학교 건물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되게 멋있는데요? 여기는 학생들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게 폐교된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소규모 안전체험관입니다. 1년에 평균 약 1,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다녀가고요. 1회에 30명 이하로 학교에서 오전형, 오후형으로 선택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체험을 해볼 텐데요. 안전벨트 중요성을 우리가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에. VR 영상으로 생생한 체험을 하는군요. 안전벨트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죠? 안전벨트를 타야 될 것 같아요. 안전벨트 해야 돼요. 확실히 이렇게 VR로 체험해 보니까 더 실감 나지 않으세요? 안전교육이라는 게 해도 끝이 없는데 이제 이렇게 실감나게 VR 체험으로 알 수 있으니까 더 보람차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젠 지진 대피 훈련이다. 오늘 머리 이거 하고 한 줄로 이 밖으로 대피하는 거라고요? 네. 사실 지진 체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조금 무서워요. 어떤 느낌일지. 어머. 지진이다. 배운 대로 척척 잘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대피하자. 야, 가자. 중에서 불을 어떻게 꺼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자, 불이 났습니다. 우리 났어요. 소화기 사용도 처음일 텐데 이런 경험이 중요하죠. 직접 소화기를 보고 만지면서 물을 뿌리면서 불을 끄니까 못 해볼 수 있는 체험을 여기서 해볼 수 있게 돼서 아이들한테 참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학교는 배움의 장소. 등하교할 때 자전거 많이 이용하죠? 네. 자전거 구조부터 교통 표지판까지 쏙쏙 머리에 담아두고요. 생활안전에선 응급처치도 빠질 수 없는데 배워서 남줄 안전도 꼭꼭 익혀둡니다. 119 구급대원께도 감사하며 우리 사회 다양한 안전을 교육받을 공간들을 만나봅니다. 체험관 앞 운동장은 조각공원인데요. 고창 출신 작가들의 뜻을 모아 조성했다니 찐사랑 느껴지죠? 놀라운 폐교의 변신!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정말 학교가 방치된 게 아니라 체험과 배움의 장으로 새롭게 탄생했는데요. 여러분들도 학교로 놀러오세요! 학생이 떠나가 덩그러니 남은 학교. 쓸모없는 공간이 아닌 배움의 공간으로 변신.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지금 이곳은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곳이랍니다. 새로운 변신으로 학생을 기다리는 학교를 만나보세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여라. 어린 학생의 신분으로 일제에 당당히 맞섰던 영웅들, 학생 독립운동가. 그 그리운 얼굴이 100년의 시간을 넘어 되살아납니다. 엄혹했던 일제 강점기. 일제에 부단히 저항했던 그 물결 속에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초중고에 걸쳐 다양한 항일 운동이 펼쳐졌는데요. 독립만세를 뜨겁게 외치고 강압적인 황민화 교육에 반대하거나 동맹 휴학을 하고 일본인 교사 퇴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제주도의 학생들은 항일운동에 많이 참여들을 했었거든요. 그게 우선 도 외에 나가 있던 학생들, 예를 들면 서울이라든지 뭐 광주, 국내 여러 도시들, 아니면은 뭐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고, 제주도 내에서도 학생 신분으로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곳이 지금 제주고의 전신인 제주공립농업학교입니다. 제주농업학교 출신 항일운동가만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데요. 식민지 교육과 조선인을 멸시하는 일본인 교사에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당시 이름은 제주공립농업학교였거든요. 그 제주공립농업학교 학생들이 또 항일투쟁에 참여한 예들이 있는데, 1925년에 그 교장 선생 축출을 위한 동맹휴교가 있었고, 또 26년에는 일본인 교사가 그 학생들을 아주 나무라고 뭐 야만인 취급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야나기다라는 교사를 축출하기 위한 동맹휴교가 20일이나 계속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식민지 교육에 불응하고 조선인 차별에 항의하며 교장 사택으로 몰려가 격렬한 시위를 벌인 제주농업학교 학생들. 나라를 잃은 울분과 불의를 참지 않은 청춘의 뜨거운 심장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혹하게도 그들에게 돌아온 건 투옥과 학교를 떠나라는 퇴학 결정이었습니다. 졸업 사정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정이라는 게 뭐 심사한다는 뜻이에요. 졸업식을 이틀 앞두고 그 졸업 사정회를 하면서 일본인 교사들이 뭐 주축이 됐겠죠. 김모녀 학생은 퇴학시켜야 된다. 그래서 졸업식 이틀 전에 퇴학 통보를 한 거죠. 또 다른 두 학생은 1년 유급을 시킨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이 세 학생이 교무실 찾아가서 항의하는 것을 또 옆에 다른 학우들이 보다가 이건 너무나 부당하다 해서 교무실 쳐들어가서 폭행을 하고, 또 나중에는 교장 관사, 즉 교장이 이거 결정을 한 거니까 교장한테 항의를 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교장 관사를 찾아갔던 거죠. 이 사건으로 10여 명의 학생이 퇴학 또는 구속됐습니다. 어렵사리 입학한 학교를 영영 졸업하지 못한 채 시간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1990년대에 들어서 이들에게 늦은 졸업장이 주어졌고, 정부에서도 공훈을 인정해 표창을 수여했지만 그마저도 절반에 그쳤습니다. 최근 제주고 항일운동가 출신 중 3분에 대한 졸업 앨범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1931년 교장 사택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다 퇴학을 당하고 옥고를 치른 홍성옥, 이두일, 김만재 지사 3분의 얼굴이 100여 년 만에 복원이 된 겁니다. 푸른 10대의 얼굴로 되살아난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뒤늦게나마 이러한 졸업장을 받게 돼서 정말 기쁠 것 같고, 이것들이 후세에 후배들에게 많이 전해져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훈부와 한 대기업이 함께 만든 세상에서 가장 늦은 졸업 앨범. 공훈록에 사진이 남아있는 학생 독립운동가 94분의 얼굴이 복원됐는데요. 최첨단 AI 딥러닝과 디에이징 기술을 이용해 앳된 학창시절의 사진을 구현해냈습니다. 제주에서는 사진이 남아있는 3분의 사진이 이번 앨범에 함께 수록됐습니다. 나서
안녕 100년의 시간이 지나 10대를 살고 있는 제주고 학생들에게 학생 독립운동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를 잊게 한 그분들을 다시 기억합니다. 선배님 졸업 축하드립니다. 저희 제주고등학교는 역사가 오래된 만큼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졸업 앨범을 받게 된 독립운동가분들의 정신을 본받아 저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년 전 학생의 신분으로 뜨겁게 저항했던 제주의 학생 독립운동가. 세월이 흘러도 그 고귀한 정신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올해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인데요. 서울에서 함으로 전국에 알려서 강진에 많은 관광객이 오되 관광객한테도 도움이 되고 강진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새로 선포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된 행사. 전남 강진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랍니다. 강진에서 소비한 금액의 반을 페이백해드리는 행사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진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로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강진에서 재사용되는 그런 이제 마중물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거리, 즐길거리는 물론 먹거리까지 가득한 고장 전라남도 강진. 반값 여행의 혜택까지 즐길 수 있는 강진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유가연 리포터입니다. 요즘 여행하기 정말 좋은 때죠. 여행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행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강진에서 진행하는 반값 여행인데요. 강진에서 여행을 하면 무려 여행비의 50%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강진으로 직접 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강진 여행 시작하시죠. 따라오세요. 컴온! 안녕하세요. 네, 저 박물관 좀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성인 한 명이요. 성인 한 분 2,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행비를 할인받으려면 이렇게 영수증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고려청자 박물관. 고려청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해 아이들의 교육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는 곳이랍니다. 뭐지? 와, 이야,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톡이나 청자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요. 이곳은 고려청자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고려청자 디지털 박물관인데요.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답니다. 그중 유가은 리포터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는데요. 우와, 멋있다. 박물관 곳곳에 이렇게 신비스러운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사진이 좀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아서 인생샷 몇 컷 좀 건지고 가겠습니다. 아, 사진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이야, 가은 리포터 인생 사진 건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거운 게임도 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마련돼 있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청자 빚기 체험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청자를 직접 빚어보고 또 조각해보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근데 저 진짜 소문난 똥손이거든요. 저 같은 똥손도 가능한가요? 네, 청자 빚기 체험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 그럼 빨리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물레 체험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조각 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레 체험과 조각 체험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 과연 가은 리포터의 작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물레 체험을 시작해 보는데요. 자, 왼손은 받쳐주고 오른손으로 중심을 눌러서 자, 항시 중심에서부터 손끝이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서 자, 밖으로 넓게 펴주는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빼진다. 그렇죠. 흙을 감싸서 천천히. 자, 위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보실래요? 모아본다. 그렇죠. 이렇게 흙을 만지니까 뭔가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도 들면서 아무런 잡념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힐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자기를 잘 만들려면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좀 잘하는 편 아닌가요, 선생님? 대부분 오시면은 잘 하게끔 저희들이 도와드려요. 그렇죠. 어떡해. 괜찮습니다. 내 작품, 내 화면. 다시 떼어서 다시 하시게요. 이걸 떼야 돼요? 이거 다시 못 펴요? 못 펴요. 흙이 또 있기 때문에. 밑에 흙이 또 올라와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고 심기일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가은 리포터. 집중해 보는데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멋진 화명이 탄생했네요. 야, 너무 예쁘죠? 사실 선생님이 한 80%는 만들어준 그런 화병입니다. 이렇게 물레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워주시지는 않고 그냥 단순한 물레 체험만 할 수 있다니까 그 점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출출해진 배를 채우러 가는 가은 리포터. 이곳은 요즘 강진에서 떠오르고 있는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찰 음식은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을 깨고 모양은 물론 맛까지 훌륭한 품격 있는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답니다.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육류가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고기가 빠진 이 음식들, 요리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요리를 이렇게 선정하신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 사찰 음식은 그 동물성이 전혀 없고 오신채라고 그래갖고 마늘파, 양파, 부추, 달래 이렇게 이제 넣지 않고 음식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인도에 있는 흥거라는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흥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양파라는 걸 넣어서 이제 오신채라고 하는데 사찰 음식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오신채를 넣지 않은 음식. 저는 개인적으로 사찰 음식을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한번 먹어볼까요? 네, 맛있습니다.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사찰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진 가은 리포터. 정말 맛있는 한 끼를 즐겼답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 삼아 차 한잔하며 강진 여행을 마무리했답니다.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것도 보고 실컷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이렇게 영수증도 열심히 모아왔잖아요. 이거 영수증 주고 우리 여행비 반값 돌려받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네. 제가 오늘 강진 여행하면서 영수증 열심히 모아왔는데 그러세요? 혹시 반값 환불 신청 가능할까요? 혹시 혼자 지금 여행하신 거겠죠? 네, 맞아요. 네. 근데 환불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청만 받고 있고 또 저희 반값 관광 여행이 지금 가족 단위 신청만 받고 있어서 저희가 2인 이상 가족 단위로 신청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행 오시기 전 3일 전에 꼭 사전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인적사항이나 이런 관내 거주 여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저희 이 혜택을 좀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강진 이곳저곳 돌아보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는데요. 아쉽게도 반값 여행은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올 때는 사전 신청도 꼭 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정보도 좀 알아보고 다시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값 여행하러 강진으로 꼭 놀러오세요. 공기도 쉬어가는 굴뚝 없는 고장 청송.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에 자연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 설탕 맛 하면 완전히 사이다 맛. 인삼향이 좀 나면서 당도도 좀 높고. 특색 있는 환경에서 세월이 키워낸 건강한 샘물부터 자연을 닮은 나무에서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푸릇푸릇한 물까지 몸도 마음도 청정해지는 자연의 샘물을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첫 번째 자연의 샘물을 마시러 찾아간 곳은 청송의 유서 깊은 한 마을. 소문난 곳이니만큼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방문한다는데 일단 비주얼부터 뭔가 있어 보이죠? 지금 약수탕에 있는 곳은요, 원탕, 신탕, 중탕, 옥탕, 그리고 천탕하고 상탕,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한 서너 개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물 좋기로 이름난 고장답게 마을 곳곳에 약수터가 있는데요. 포인트마다 물을 마시고 싶다면 상탕부터 내려오면서 물을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처음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 철종 때에 군부도사를 지낸 권성화가 낙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수로를 공사를 하다가 약수물을 발견하게 되었죠. 근데 약수물 맛을 보니까 떫고 탄산수처럼 탁 쏘는 맛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먹어보니까 속이 너무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점점 주위에 알려지고 그렇게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위하는 작지만 큰 마음에서 시작된 수로공사. 그로 인해 좋은 물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의 달기 약수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름 또한 예사롭지 않죠? 이 지명 이름이 정송군 분해면 달기동이었어요. 달기라는 뜻은 달이 가장 빨리 뜨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 약수탕의 유래가 그 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이름이지만 맛 또한 일반 약수와는 완전히 다른 맛. 소문 듣고 온 사람뿐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도 이 독특한 약수 맛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그 맛 궁금합니다. 철분 성질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탄산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탄산수가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은요, 마그마에서 유래를 해요. 그래서 마그마 위에서 유래를 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태지감층에 이 철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녹아 들어있죠. 이것이 올라오면서 같이 융합해서 나오는 이 맛이 이 달기 약수탕의 맛입니다. 철분 성분이 강해 떫으면서도 은은하게 톡 쏘는 듯한 맛.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달기 약수만의 매력인데요. 처음 마셔보면 좀 이상할 순 있어도 자꾸만 찾게 된다고 합니다. 맛은 먹으면 약간 탄산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톡 쏘는 맛. 이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물을 먹으니까 속이 참 편안하고. 밥하면 있잖아. 밥 색깔이 파랗고 그 다음에 닭을 구우면 부드럽고 첫째는 맛이 짱이에요. 그 짱짱한 맛보러 한번 가볼까요? 탄산
탄산과 철분 성분 덕분에 달기 들어간 음식과 궁합이 좋다는 달기약수. 덕분에 약수터를 중심으로 백숙 음식점이 참 많은데요. 여기는 약수물이 유명해서 통마리로 백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세트 메뉴라는 게 있는데 닭다리는 백숙, 날개 구이에서 나오고 보통살 고기로 떡갈비가 나와요. 그런 지금부터 달기약수로 만든 닭백숙 요리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공수해온 달기약수 가득 담고 깔끔하게 손질한 닭과 다양한 약재를 인심 좋게 넣어 한 솥 푹 끓여내면 완성! 약수물에는 탄산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고 아연이 이런 것들이 많아서 탄산으로 인해 가지고 닭백숙이 그렇게 부드러워요. 말만 들어도 입에서 사르르 녹는데 이렇게 한 상 차려보니 당장 청송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씹는 맛이 일품인 떡갈비부터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닭백숙까지. 달기약수로 만든 요리 그 맛 어떤가요? 맛이 담백하고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지 않네요. 맛있어요. 즐겨 먹습니다. 닭 비린내가 없는 거, 그리고 구수한 맛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먹는 내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정송백숙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달기약수도 좋고 맛 좋은 백숙도 좋지만 설마 이걸로 만족한 건 아니죠? 또 다른 자연의 샘물을 찾아간 곳은 청송의 어느 산자락. 잘 빠진 나무가 질비한 이곳에 뭔가 있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로쇠물 채취하려고 전공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물을 채취한다? 매년 2월부터 늦으면 4월까지 채취가 가능하다는 고로쇠물. 봄이 다가오면 고로쇠 나무가 땅속 수분과 함께 뿌리에 저장해둔 양분을 빨아올리는데요. 이것을 채취한 물을 말합니다. 이 나무는 일반 고로쇠 나무, 자연 서식하는 나무와 다르고 이거는 울릉도 쪽에서 씨앗을 가지고 발화를 해가 여기서 해가 하고 있는데 요 산이 20.2반, 그러면 66,600평 정도 됩니다. 일교차가 크고 생육 환경이 좋아야 맛 좋은 고로쇠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신선함이 생명인 만큼 보관은 물론이고 채취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늘 항상 며칠간만 하는 게 아니고 딱 날씨가 좋을 때만 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음용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청결하기도 하고 작업할 때 조금 힘이 들어도 그 해놓고 나면 사후 관리도 편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품질 좋은 고로쇠물을 채취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오랜 산림 경험에서 비롯된 건데요. 송이 명인으로 불리면서 지금도 버섯은 물론이고 산나물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녹고 나면 바로 이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이게 아주 일찍이 되는 3월 말경 정도 되면은 이 수확을 해서 장아찌를 담거나 아니면 생으로 판매를 하거나. 봄이 오고 산나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고로쇠 채취에만 온 정성을 다하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좋고 고혈압이나 두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고로쇠물. 이곳 고로쇠물은 맛도 좀 다르다면서요? 인삼향이 좀 나면서 당도도 좀 높고 맛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금방 이렇게 나올 때보다도 이걸 가져가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결이 삭아서 당도도 높아지고 또 맛이 더 좋아집니다. 바로 채취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연에서 채취한 물이다 보니 위생에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법. 농사와 산림 관련 공부를 한 아들이 살균과 포장 작업을 맡게 되면서 한결 일하기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로쇠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몸에 이로운 그런 물질들을 좀 발견하여 이 물량을 좀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샘물을 품어온 곳, 오랜 시간 건강한 물을 만들어낸 곳. 산소 카페 청송으로 자연의 샘물을 찾아 건강한 봄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와, 드디어 봄이다. 꽃 구경은 도심보단 근교가 제격. 이왕이면 맛있는 음식도 먹고 와야지. 가정집을 개조한 건가?
지인 집에 초대받은 느낌도 나고 엄청 프라이빗하다. 저희 매장은 요리로 밈을 표현한 세상 하나뿐인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5년 전부터 오마카세를 선보였고 6개월 전부터 특별한 밈 요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유행하는 짤들을 하나의 플레이트에 담아낸 요리입니다. 고객분들께 다양한 요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합리적 가격의 획기적인 밈 종합 선물 세트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설명만 들어선 잘 모르겠는데. 사시미 6종 숙성회고요. 밈 9종 식사를 제공합니다. 보통 맛김 차림이라고 하면 음식이 하나씩 나오는데 여긴 한꺼번에 세팅해서 주신다는 거지. 성격 급한 한국인들에게 딱이네. 회 종류만 나오는 게 아닌가 봐. SNS를 안 하는 사람도 당장 계정을 만들고 싶을 정도야. 게시물로 올리면 좋아요 폭발하겠는데? 맛까지 훌륭하면 어떡해? 박스 메뉴도 먹어볼까? 원하는 메뉴를 골라 한 입에 쏙! 한국인의 마무리는 역시 밥이지. 아, 든든하다. 코스와 박스는 식사의 방식과 구성에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고 가야지. 코스는 코스답게 에피타이저와 샐러드로 시작하는구나. 모든 메뉴는 기본에 충실한 정성과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구성적인 부분에서 밸런스와 조화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기호에 따라 드시면 됩니다. 박스와 도마 모두 되도록 자연에서 오는 우드 소재와 도자기를 사용했습니다. 자연스럽게 드시면 됩니다. 에피타이저와 샐러드부터 찬찬히. 두텁게 썰었는데도 부드러운 숙성회와 한층 고급스러워진 박스 요리들까지 점심은 점심대로 저녁은 저녁대로 매력 있는데. 부제는 봄이 오는 소리이고요. 되도록 한 달 한 달 새로운 초밥을 선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아이의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셰프로서, 화순 국민으로서 제 자리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밥을 먹었으니 카페로. 주차장부터 널찍한 게 마음에 들고 정원은 더 넓잖아. 저희 카페는 이제 정원도 넓고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도 판매하고 있는 카페입니다. 화순 특산물 더덕이랑 복숭아랑 딸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카페가 화순의
있어서 이제 먼저 접하게 됐는데 질도 좋고 품질도 좋고 맛도 좋아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더덕을 사용한 디저트라 너무 쓰지 않을까? 저희가 굵은 소금이랑 설탕으로 이제 더덕을 먼저 절이고 20분간 데쳐가지고 썰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쌉쌀한 맛은 좀 덜하고 풍미는 좀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 놀래라. 생더덕이 들어가는 줄 알고 겁먹었잖아요. 만드는 과정이랑 완성된 모습은 영락없는 젤라또인데 무슨 맛일진 상상이 안 돼. 더덕은 이제 처음에 손님들이 좀 꺼려 하시는데 맛 보여드리고 맛있다고 하셔서 많이 드시고 계세요. 더덕 때는 저희가 더덕을 이제 꿀이랑 또 갈아가지고 청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거든요. 빵이다. 그래, 젤라또랑 음료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꽈배기도 있네. 이제 다른 카페랑 이제 그 차이점을 주려고 막 찾다가 꽈배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 케이크나 여러 디저트들에서 이제 변형을 시켜서 만들었습니다. 더덕 젤라또부터 먹어봐야겠지. 편견이 싹 녹아내리는 맛. 더덕 라떼는 제주 문우사 100%. 꽈로플은 여럿이 와서 나눠 먹기도 좋고 간편한 식사로도 오케이. 저희 카페는 정원도 넓고 애견도 동반 가능하니까 봄에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It's sunny as I fall out from the sky and I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나무를 깎고 긁어낸 자리에 마침내 드러나는 그림 판화. 이렇게 거대한 작품을 위해 동네 주민들이 모였답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소통하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는. 동네에서 놀고 동네에서 예술하는 이 남자. 판화로 온 동네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주민들과 커뮤니티 아트를 하고 있는 윤종필입니다. 반갑습니다. 커뮤니티 아티스트 윤종필 작가를 소개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동네. 우리의 주인공이 커뮤니티 아트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랍니다. 커뮤니티 아트란 쉽게 말해 지역민들과 함께 협업해서 만드는 예술 활동을 말하는데요. 얼마 전 윤종필 작가는 주민들과 함께 만든 작품으로 큰 전시회를 마쳤답니다. 얼마 전까지 저희가 그 전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를 마치고 이제 작품들이 다 이제 저희 문학교로 다 들어와서 지금 작품들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들이 얼마 전 전시를 끝낸 작품들인데요. 평범한 판화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로 2m를 훌쩍 넘는 이 대형 원판. 이 작품을 위해 많은 주민들이 매주 모여 머리를 맞댔다는데요. 어디 제대로 감상해 볼까요? 제일 처음 찍은 판화입니다. 우리 동네 모습을 판화로 한번 좀 담아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취지로 일단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작품 안에는 인천을 상징하는 장소와 이미지들이 들어있는데요. 주제부터 이미지 선정까지 모두 주민들이 결정했답니다. 여기 보시면 참여하셨던 분들의 이름이 서명이 모두 다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들을 통해서 내가 참여했던 이 프로젝트의 작품들이 그렇게 또 많은 시민들에게 또 같이 공유가 되고 뭐 하다 보니 참여의식, 그 다음에 성취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프랑스 유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했던 예술 활동을 시작으로 커뮤니티 아트에 눈을 뜬 윤종필 작가. 그 뒤로 학창 시절을 보낸 인천으로 돌아와 주민들과 예술로 소통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추운데. 반가운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함께 판화 작업을 했던